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참 살기 어렵죠. 그런데 이 살기가 어려운 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지금 당장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나아질 전망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져 있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합니다. 각박하다 못해서 어쩌면 살벌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어나는 이 범죄 행위들도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재산을 탐해서 뭐 좀 도둑질을 한다거나 또는 뭐 사기를 친다거나 또 심지어는 뭐 강도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이 말하자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범죄가 아니라 뭐 어린애들을 성폭행했다든지 또는 뭐 자식을 뭐 또 성폭행한 엊그제 보니까 뭐 그 엄마가 구속됐더만요. 뭐 어디 가서 입에 담기조차 참 민망한. 그리고 또 뭐 요즘 재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다투는 거, 형제 간에 다투는 거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것도 또 요즘 보험이 또 있어가지고 또 보험료 타내려고 또 하는 일들, 보통 이게요 반인륜적인 범죄가 횡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아니 부모 형제 간에도 이럴 정도니 남남과의 사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또 여기다가 며칠 전에는 교육부에서 뭐 공동 저자를 조사를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수십 명의 교수가 자기 아들, 딸을 그 뭐 책내는데 공동 저자로 해가지고 그 입학시험 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가 또 합격을 또 시켰더라고요. 어제는 또 마침 옛날에 이병천 씨라고 개 복제해가지고 뭐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 사람도 뭐 자기 아들인지 딸을 또 그 공동 저자로 올려가지고 어디 뭐 강원도 어떤 과대학인가요? 그것도 졸업을 하게 해가지고 지금 자기 연구실에서 지금 뭐 또 같이 일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사실인 모양입니다. 신문 기자가 그걸 물으려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물론 뭐 이 문제만 가지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전혀 사실무근이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어쩌다가 한 건이 두 건 정도가 발견되었을 때 교육부가 이걸 알아냈다면 야 참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미 수십 건이 있었더라고요. 수십 건이. 교육부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게? 또 다른 교수들은 뭐 합니까, 이게? 이처럼 요즘은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신이 심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러니까 이 국민의 갈등,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각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살벌해지는 겁니다. 살벌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가 신문명을 주장하면서 정말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 삶의 영위 방식, 즉 삶의 영위 방식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즉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실요
지난 이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말미암아서 지난날 100명이 일해가지고 생산해내던 양을 지금은요 10명이나 1명이 일해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말하자면 이 자동화가 돼가지고 또 이 정보통신수단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뭐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누구하고라도 통화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또 다 알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발전했는데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각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과 또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표가 말하자면 신문명 정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오늘의 말하자면 이 혁명적으로 발달한 이 과학기술, 또 이로 말미암은 이 자동화, 신제품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안정,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평화를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또 이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사회 정치의식도 굉장히 고양될 수 있도록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사회가 각박해가지고 온갖 이 반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이러면 이거 우리가 말하면 바보같이 사회를 운영하고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뭔가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다음 2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경제 그러는데 경제 성장이 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금년도에는 뭐 31,800달러인가 돼가지고 지금 뭐 선진국대에 들어섰습니다.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로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세계 7번째랍니다. 이 정도면 선진국 아닙니까? 즉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돼서 우리가 더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면 국민소득이 5만 달러, 10만 달러 되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더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반인륜적인 범죄가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고 더 많이 우리 사회가 각박하게 되어 있고 살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이런 점을 깊이 한번 인식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식해 봐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이 정보화 사회, 정보 문명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국민이 경제적 안정,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평화가 보장된 가운데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지에 대한 방안을 조금 앞으로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또 하나 강조해 둘 일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특히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이 점을 굉장히 선동하고 있는데, 성장이냐 복지냐, 이 성장과 복지가 대립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쩌면 성장에 너무 목을 매달면 아까 말한 대로
각박한 세상, 살벌한 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를 해야 됩니다. 복지를. 또 복지를 잘해야 성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를 안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복지가 중요한데 이 복지를 하는 말하면 이 제도적 장치가 뭐냐? 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해야 됩니다. 확립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걸 뭐 전부 다 퍼주기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반대하는 말하면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이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의식주 어로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이걸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퍼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장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 문제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지금요, 뭐 일자리 정부를 내세워가지고 계속 지금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 한 60조 원을 2년 동안에 약 6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도 신문이 났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지금 더 줄어지고 있다고. 특히 지금 청년 일자리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지금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즉, 재래식 개념의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매달면, 이건 또 계속 실패만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느냐? 말하면 이 정부 예산으로 공공근로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즉, 재래식 개념의 일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하면 사회보장 차원, 사회복지 차원의, 말하면 남 돌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인을 돌본다든지, 뭐 장애인을 돌본다든지, 어린애들을 돌본다든지 하는 돌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공근로 하는 거, 뭐 거리 청소라든지, 또는 뭐 산에 나무 속고기라든지 등등, 하여튼 이 공공근로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말하면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거리를 통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말하면 공공근로, 이런 걸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걸 공급해야 됩니다. 즉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즉 의식주 어로 교육을 국가가 보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 국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요즘 지금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말하면 이 국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부자들도 계속 부자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민 대중이 일거리가 없어서 소득도 없으면,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사쓸 수가 없습니다. 구매력이 없어집니다. 물건을 안 샀으면 부자들도 물건 만들어 봐야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길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입니다만,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에 가게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국가 운영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삶의 영위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확립해야 된다. 이에 대한 자꾸만 거부감을 조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 장기표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정치적으로 자유를 향유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화가 정착돼서 그런 가운데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방안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